안녕하세요. 오늘은 확률 단원의 2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요 용어는 독립사건, 그 다음에 종속사건, 그 다음에 독립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곱셈 법칙이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독립사건, independent event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두 사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 A, B 두 개의 관계요. 그래서 한 사건이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음이 다른 사건의 발생 확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두 사건은 독립이다. 자,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이 있는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B의 확률,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B의 확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이 B의 확률에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자, 이럴 때 두 사건은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형적으로 동전 던지는 실험은 독립사건이죠. 첫 번째 동전 던졌을 때 하나의 동전을 던진 결과하고 두 번째 동전을 던지는 결과가 앞에 거에 영향을 전혀 안 받죠. 그래서 이걸 독립사건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도 비슷한 건데 동전하고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 결과하고 주사위 결과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서로 독립사건이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종속사건은 뭐냐? 디펜던트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독립사건 아니면 이제 전부 다 종속사건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럴 때 어떤 거냐면 3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 임원 중에서 2명을 차례로 뽑을 때 두 사람 모두 여자인 사건. 전형적으로 종속사건은요, 우리가 이제 아마 중고등학교 교재에서도 그런 거에 나왔을 텐데, 어떤 주머니에 여기에 그 파란 구슬하고 빨간 구슬 두 가지가 있다. 파란 구슬하고 빨간 그 구슬하고 파란 구슬이 3개, 빨간 구슬이 2개가 있다. 이때 이제 이 주머니에서 2개를 랜덤으로 끄집어냈을 때 2개가 하나는 파란색이고 첫 번째 거는 파란색이고 두 번째 뽑은 것이 빨간색일 확률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그죠? 혹은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가 뽑힐 가능성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할 때 그때가 전형적으로 종속사건에 대한 예제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3명의 똑같은 얘기죠. 여기에 이제 구슬 대신에 남자, 여자가 있는 것 뿐이네요. 자, 여기에 남자가 여기가 3명. 자, 여자가 2명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하나씩 두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2명을 뽑아요. 자, 그럴 때 두 사람 모두 여자일 확률은 어떻게 되냐? 그럴 때 이제 만약 여기에서 첫 번째 여자인 사건, 요거를 A라고 놓고 두 번째 여자인 사건, 이걸 B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첫 번째 여자인 사건, 요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를 뽑았는데 여기서 첫 번째가 여자가 된다. 여자인 사건. 첫 번째 여자인 사건. 이렇게 되면 요거는 전체 총 뽑을 수 있는 거가 여기 5명이죠. 5명. 5명 중에서 여자가 뽑혀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상대도수 방법 활용을 해서 5분의 2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종속사건하고 독립사건하고 상관이 없는데, 자, 두 번째 사건을 생각을 하죠. 두 번째. 그런데 두 번째인데 첫 번째가
A였을 때, 첫 번째가 A였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아직 요걸 안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러면 이런 용어로 쓰죠. 일단 요거 다 지워버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 넣으면 자, 이거는 첫 번째 A를 뽑았을 때 A이고 두 번째 B인 사건. 첫 번째 A이고 두 번째 B인 사건.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A이고 그러면 A를 뽑았으니까 5분의 2이고 5분의 2가 먼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5분의 2가. 그리고 두 번째가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 A가 뽑혔으면 여기가 뽑혔으면 이 안에가 달라지죠. 형태가. 어떻게 돼요? 여자가 한 명이 줄어들죠. 이렇게 한 명이 줄어든 상황에서 두 번째 B가 뽑혀야 되는 거예요.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두 번째는 여기에 네 명 중에 한 명 이렇게 뽑혀줘야죠. 자, 그래서 이게 20분의 2, 10분의 1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 첫 번째가 A가 아니고 A의 여서당이고 그러니까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이고 두 번째 B가 나오는 거.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자, 첫 번째 남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죠. 남자. 그러면 남자가 나오는 거는 전체 5명 중에서 3명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서 이번에는 이거는 그대로 가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남자 셋, 여자 둘인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 첫 번째 남자가 나왔다. 그 다음에 여자. 그러면 남자가 나오는 거는 5분의 3이고 여기가 2고 그러면서 하면 이게 이제 둘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4분의 2 그러면 이거는 20분의 3이는 6 그래서 10분의 3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첫 번째가 여자냐 첫 번째가 남자냐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져 버려요. B를 똑같이 뽑는데 확률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종속 사건이에요. 그 앞에 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앞에 여자가 나왔냐, 앞에 남자가 나왔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종속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앞에가 뭐 나왔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거가 뭔가 이렇게 상황이 달라진다. 그럴 때는 종속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주사위나 동전처럼 앞에 앞면이 나왔다 그래서 두 번째 던질 때 앞면에 대한 어떤 결과가 뭐 영향을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런 거는 전부 다 독립 사건이에요. 자, 독립 사건인 경우 이게 쉽죠. 왜냐하면 상황이 항상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주머니가 이런 주머니가 안 변해요. 어떻게 뽑혀도 안 변하고 항상 똑같아요. 그 주사위 같으면 1에서 6개의 점이 항상 있는 거고 동전 같으면 앞면 뒷면이 항상 있는 거고요. 확률이 똑같이 0.5씩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럴 때 이런 쉬운 경우에 곱셈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말해서 곱셈 법칙은 이런 교집합, 공통집합의 확률을 곱셈 법칙이라고 해요.
이 확률은 이 가로 안에가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집합의 연산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집합의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집합 혹은 공통집합의 확률 이걸 보고 덧셈 법칙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의 확률을 덧셈 법칙이라고 해요. 이거는 곱셈 법칙, 합집합은 덧셈 법칙. 그래서 이제 이런 교집합, 공통집합의 확률은 A가 발생하고 B가 발생하는 거. 조금 전에 우리가 이고 했죠? 옆에서. 이게 공통집합이죠. 이런 공통집합의 확률, 이고 우리가 영어로는 and 얘기. 이런 and 얘기는 이렇게 그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 그거는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그냥 곱해버리면 돼요. 이게 이제 독립일 때만 그렇습니다. 종속일 때는 이런 공식이 아니죠. 달라지죠.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달라져요. 이게. 자, 독립사건인 경우 확률의 곱셈 법칙을 이용해서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개의 공정한 주사위, 그러니까 독립사건이니까 주사위 얘기를 했네요. 를 할 때 O의 눈이 각각 O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그래서 A는 첫 번째 O가 나오고 B는 두 번째 O가 나오고요. 이거 두 개는 주사위 던지는 거는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했던 A 공통집합 B A and 공통집합이죠. 요거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그냥 곱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O가 나타날 확률 전체 주사위가 6개 점이니까 6분의 1. 또 두 번째도 6개 점이니까 6분의 1 해서 36분의 1이 나오는 거죠. A도 5가 나오고 B도 첫 번째도 5가 나오고 두 번째도 5가 나오는 경우가 36분의 1. 총 35가지, 36가지 가능한 것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또 유도된 연습 문제 4번도 독립사건 곱셈 법칙이네요. 앤드류는 55살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0.7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네요. 뭐 굉장히 큰 건 아니지만 더 살아야죠. 엘렌은 35살이고 앞으로 10년 생존할 확률은 0.9이다. 젊으니까 더 크겠죠. 사람의 수명은 다른 사람의 수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이 두 사람은 형제지간이나 뭐 부자지간, 부녀지간이 아니에요. 혹은 모녀지간도 아니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전인자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안 받겠죠. 그래서 생존할 확률이 서로 이제 독립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수명은 다른 사람의 수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 때 두 사람 모두 앞으로 10년 동안 생존할 확률은 얼마인가? A는 앤드류가 앞으로 10년 사는 거고 B는 엘렌이 앞으로 10년 사는 거. 이게 둘 다 독립사건이니까 A도 10년 살고 B도 10년 사는 A and B. 이거는 각각 확률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0.72 곱하기 0.92 해서 0.72 곱하기 0.92니까 0.66이다. 자, 이런 식으로 독립사건이면 이런 그 공통집합의 확률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전에 이 오른쪽에 그 예제에서 본 거는 독립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집합의 확률이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그죠? 앞에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달라진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여기다 한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헤아리는 방법, 등확률 방법에서 이제 우리가 사건에 속하는 그 원소들의 개수를 헤아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 헤아리는 방법, 세는 방법,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게 계승,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순열, 퍼뮤테이션, 조합, 컨비네이션. 자, 이런 세 가지 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등확률 방법이에요. 등확률 방법에서 우리가 사용합니다.
개수에 하려서요. 사건 A의 확률은 등확률 방법에서 총 결과수 중에 사건에 속하는 결과수를 헤아려서 한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 속하는 결과수 같은 걸 헤아리는 방법, 세는 방법, 이걸 얘기하려고 해요. 자, 전체 실험 결과의 수를 세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실험이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m가지 가능한 결과가 있고 두 번째 단계에서 n가지 가능한 결과가 있고 세 번째에서 k가지 가능한 결과가 있으면 전체 실험 결과는 어떻게 총 가지수는 m가지 곱하기 n가지 곱하기 k가지 이렇게 되겠죠. m 곱하기 n 곱하기 k. 그래서 총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단계에서 두 가지 가능하고 어떤 단계에서는 세 가지 가능하고 어떤 단계에서는 두 가지 가능하다. 그러면 두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총 2, 3은 6, 6, 2는 12, 12가지가 가능한 거가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헤아리는 게 곱셈 법칙이에요. 자, 이번에는 팩토리얼. 팩토리얼 우리가 느낌표 형태로 나타내죠. 이거는 자연수에 대해서만 물론 이제 0 포함해서 자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수 아닌 0 팩토리얼은 우리가 뭘로 놓냐? 1로 놓는 거죠. 1로 놓는 거죠. 그 다음에 1 팩토리얼도 역시 1이고요. 똑같아요. 두 개가. 그리고 n 팩토리얼은 우리가 어떻게 놓는다? n부터 하나씩 수가 줄어드는 거죠. 처음에 n가지, 그 다음에 n-1가지, n-2가지 해서 어디까지 가냐? 끝에 1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전부 다 n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연수, 그보다 작은 자연수를 전부 다 곱한 거를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열, 퍼뮤테이션은 어떻게 된다? 이거는 순서를 고려한 이제 늘어놓는 방법의 수죠. 늘어놓는 방법의 수. n개 대상에서 r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그러니까 n개를 늘어놓는데 이게 이제 자리가 있는 거죠. 이건 순서가 고려가 되니까요. 이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예를 들어서 이제 세 개를 선택한다면 세 번째 자리. 그 이제 첫 번째 자리에 모든 가능한 거는 n개. 근데 순서를 고려를 하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늘어놓는 거는 n-1가지. 여기도 이제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n-2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이게 그 자리 수만큼 내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호로는 n permutation r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늘어놓는 방법의 수 이렇게 나타내고요. 책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를 p하고 n, r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책마다 조금 다르게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3개면 n-2까지 되고 만약 요 자리가 4개 선택한다면 n-3까지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개수가 선택한 것의 개수만큼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n부터 시작해서 n-1 이렇게 쭉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이걸 r개 늘어놓는 거예요. r개 늘어놓으면 끝에가 어떻게 되냐면 n-r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4개면 이게 3이 돼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늘어놔야죠. 그래서 팩토리얼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만큼 r개만큼만 가는 거죠. r개만큼만. 요거를 우리가 팩토리얼로 나타내면 요거를 전체 n 팩토리얼을 요 뒤에 이 뒤에는 이제 뭐가 내려가겠어요? 요거 다음에는 n-r이고 그 다음에 n-r-1 그래서 1까지
그러니까 요만큼으로 나눠줘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순열 공식이에요. 순열 공식. 근데 여기는 순열은 순서대로 들어놓는 방법의 수죠. 자, 이번에는 컨비네이션, 조합. 이건 순서 고려 안 하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순서를 고려를 안 하니까 이 뽑은 것들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자, 이 뽑은 거가 그러니까 몇 가지, 이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면 몇 가지가 되냐면 이게 이제 만약 이 네 개를 순서를 고려하는 거가 요게 이제 4팩토리얼 있잖아요. 순서 고려하는 거가 위치 고려하는 거가 이제 그만큼이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이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순서를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n permutation r을 이거는 순서 고려하는 방법, r개를 순서대로 늘어놓는 방법으로 나눠준 거죠. 이게 조합. 그래서 이거는 n combination r 이렇게 써요. n combination r 조합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순열이 어떻게 됐냐면 n 팩토리얼에서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잖아요. 이게. 근데 거기에 r 팩토리얼로 더 나눈 거죠. 그래서 n을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r하고 n-r하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 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자, 그렇게 해서 r개하고 n-r개 두 개를 쪼개갖고 각각 팩토리얼로 나눈 거, 이게 컨비네이션이에요. 자, 컨비네이션의 노테이션은 이렇게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앞에 퍼뮤테이션처럼 C, N, R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나는 주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요거. 이건 뭐냐면 이거는 N combination R, N combination R 이렇게. 이게 큰 가로로 이게 세워진 가로로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컨비네이션이 N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이게 컨비네이션이에요. 컨비네이션. 자, 이거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 지금 본 것처럼 N을 N-R하고 R로 나눈 거다. 그래서 이렇게 팩토리얼로 각각 나눈 거다. 자, 이거를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예제 9번. 제클린은 간호학을 전공하는데 다음 학기에 심리학, 생리학을 수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페인 2도 수강하려고 한다. 심리학 2강자, 생리학 2강자 나오고 스페인어가 3강자 나왔는데 이 세 과목을, 요 3개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강좌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그러니까 심리학 2강자가 나오고 생리학 2강자 나오고 스페인어가 3강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 3과목을 듣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승 연습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은 이제 간단하네요. 3팩토리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줄어든다고 그랬죠. 정수가 1까지.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여기 6 이렇게 되겠죠. 자, 세 개의 개체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 이거는 세 개를 그냥 순서대로가 팩토리얼이죠. 그죠? 순서대로 들어놓는 거. 그래서 이것도 역시 3, 2, 1. 그래서 6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순열은 8명이 5개의 의자에 순서대로 앉는 배열의 수를, 의자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의자에 앉는 순서를 고려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퍼미테이션. 그죠? 8 퍼미테이션 5.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8 팩토리얼을 8부터 시작해 갖고 여기에 그죠? 7,
6, 5, 4. 이게 5개. 여기 5개를 늘어나야죠. 8, 7, 6, 5, 4. 이걸 곱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3 팩토리얼 분의 8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근데 이게 더 간단하네. 위에 거가. 그래서 이게 이제 6720 숫자가 굉장히 크네요. 자, 조합은 어떤 전공에서는 한 학기 동안 추천한 10개의 책 중에서 4권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4권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4권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죠. 무조건 4권만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퍼미테이션. 그래서 C 컨비네이션 4 혹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C 팩토리얼을 2개로 쪼갰죠. 4하고 6. 4 팩토리얼, 6 팩토리얼로 이렇게 쪼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거는 조합은 훨씬 작아요. 숫자가. 왜냐하면 이걸 늘어놓는 순서 늘어놓는 방법의 수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퍼뮤테이션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자, 순열과 조합 문제가 다시 나왔네요. 자,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다. 회장, 부회장, 회계를 선출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까? 회장, 부회장, 회계는 자리가 있죠. 그 네임 자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퍼미테이션 얘기. 그래서 12 퍼미테이션 3. 자, 이게 바뀌면 선택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12, 11, 10 이렇게 방법의 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1320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 거는 3명을 뽑는데 똑같이 12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이거는 그 순서 고려하는 상황이 아니라 무조건 3명만 뽑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 그죠? 이거는 12 퍼뮤테이션 3을 이미 계산했으니까 이걸 뭘로 나눠요? 이게 3명의 순서 늘어놓는 방법의 수 3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거는 1320을 3, 2, 1 3, 2, 1이니까 6가지죠. 6가지로 나누면 이거는 6, 12, 6, 12 해서 220까지가 되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퍼뮤테이션에 비해서 컨비네이션은 값이 보통 작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늘어놓는 방법의 수로 나눈 거니까요. 자, 이제 이상과 같이 확률을 갖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저기 확률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0에서 1 사이에 어떤 가능성을 0에서 1 사이에 수치로 나타낸 거고요. 이거는 그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 되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어떤 사건의 확률은 0 이상 1 이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사건 구할 때, 그거는 A라는 사건이 아닌 사건, 그걸 C라고 나타내죠. 그 확률은 1에서 A의 확률을 뺀 거로 이제 계산하면 되고요. 이제 그거 말고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죠. 주관적 확률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도수, 반복이 가능한 경우는 상대도수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상대도수가 실제 확률에 굉장히 근접한 값, 특히 이제 반복수가 많으면 n가 크면 이제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상대도수를 근사값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표본 공간 안에 있는 원소들이 전부 다 등확률로 나타내진다면 우리가 표본 공간 안에 있는 원소 수분의 1식으로 각 원소에다 확률을 할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립사건, 종속사건 얘기를 했죠. A라는 이거는 이제 2가지 사건의 관계예요. 그래서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이 서로 확률적인 면에서 영향을 안 주면 그러면 독립사건이라고 그러고, 확률 면에서 영향을 주면 그걸 종속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곱셈 법칙을 얘기를 하는데 교집합의 확률을 얘기하는데
제일 간단한 계산이 굉장히 쉬운 독립사건의 경우만 우리가 계산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등확률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에 개수를 헤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수를 세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 퍼미테이션, 컴비네이션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확률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항 확률 분포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